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셰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급락을 했는데 역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가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중국이 어제 그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 막판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버리니까 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시장은 뭣도 모르고 일찍 끝나가지고 상승 마감해서 끝났는데 자, 오늘 장 개장하면서 하락 출발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오전 시장에도 그 일본 시장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뭐 이런 쪽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튼 오늘 밤에 그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으로 얘기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장 상황 좀 요약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미중 갈등 속에 트럼프 기자회견 예고. 어제 키워드는 트럼프 기자회견이라고 뽑을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중국에서 28일 날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를 했고 자, 그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가 중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그 미국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후반 끝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는데 또 하나의 그 리스크는 트럼프가 면역이 좀 심하죠. 보복하는 그런 성격도 좀 강한 것 같고 그 트위터 때문에 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SNS 관련된 기업들의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그 SNS 기업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그 안 좋은 글을 올리거나 남을 비방하나 이런 글을 올렸을 때 그 관리 주체인 SNS 기업들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그 소송에 같이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특별히 면제해주는 그런 법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한테 팩트 체크라고 이제 트위터가 이제 빡 날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보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뉴스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세계 뉴스 요거는 사실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 좀 볼만한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트럼프의 예, 트위터 보고 쪼잔한 놈이죠. 여기 SNS 면책권 박탈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어요. 예, 정말 쪼잔한 놈입니다. SNS 이용자 차별 때는 법적 보호를 안 해준다. 자기가 차별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용자의 그 동의 없이 글을 삭제하거나 뭐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이러면은 법적 보호 면책권을 받았던 그 법적 보호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행정 서명을 예, 사인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내용 미국이 홍콩을 제재하면 중국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특별지 박탈 자치 조사권 뭐 하여튼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그 특별지위 뭐 관세를 조금 싸게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없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어제 기사니까 트럼프 오늘 기자회견 홍콩에 대한 그 특별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번에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홍콩에 대한 그 경제적 특별지위는 중국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의 그 상당한 수출 물량이 홍콩을 거쳐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뉴스 살펴봤고요. 자, 경제지표 한번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 경제지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경제지표가 자질구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 신규 수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이전치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아, 이제는 끝났구나. 뭐 이런 안도감이라고 할까. 그 전에도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악화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자, 이제는 600만 건씩 발생하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12만 건으로 좀 줄었구나. 이런 안도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택 판매 지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줬고 잠정 주택 매매 이건 뭐 지표 그 나쁘고 좋고 좀 혼재되어 있네 보니까 자, 아무튼 실업수당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내구재 수주 이런 것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뭐 0시니까 어제 밤 12시라고 봐야 되는데 자, 시간상으로는 일단 어제 그 밤 12시에 그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보시면 예, 요거는 이따가 5일 얘기할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유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유 가격이 그 발표 당시에는 오히려 올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거죠. 가솔린 재고를 봐야 된다. 가솔린 재고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가솔린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예, 원유를 사용을 해야 되죠. 원유를 사용해서 가솔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유 가격이 발표 당시에 올랐던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 지수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입니다. 자, 일봉 보면 여기 그동안 박스권을 살짝 이탈해 가지고 그 3일 전이죠. 3일 전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자, 그렇게 힘이 강하게 돌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봉이 진행됐을 때는 양봉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5일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그죠? 자, 확률적으로라도 5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 꼭지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또 하필 장 막판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급락했죠. 오전에 올렸던 그 상승폭을 더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오늘 아침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왔는데 이 기자회견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느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예,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야, 트럼프가 뭔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그 예상되는 거는 좋은 소리는 아니다. 예. 좋은 소리 할 리가 없죠. 홍콩하고 지금 그 국가보안법 제정한 것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싸우려고 덤비는 중이고 또 한 가지 그 시진핑이 군에다가 지시한 거는 전투 태세를 갖추라 그랬어요. 최악에 대비해서 전투 태세를 갖춰라. 중국도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예, 정말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국지전이라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 트럼프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게 얘기할까요? 자, 트럼프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재선이죠, 재선.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거,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 처리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재선에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놔 버렸습니다. 사망자가 억수로 생기고 대처도 못하고 한국에 그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한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재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중국을 괴롭혀야 된다. 적대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지금 냉전 시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적대 국가가 사실 없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 이후 그렇게 그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한 그 시절을 넘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완화되어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그 갈등이 심해지면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결집력이 커집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원을 가리지 않고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국민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가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 나이를 그만큼 처먹었으면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 내려놓고 돈도 많고 그러면 편안히 노년을 지내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그럴 거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나라 간의 그 긴장을 그 뭐랄까 악화시키고 전쟁을 발발시키더라도 자기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 나쁜 놈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트럼프 리스크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소리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 지수는 어제 어쨌든 그 S&P하고 다우 지수는 저점 매수 관점 했는데 쭉 올라갔어요. 요즘 장이 변동성 장세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도도 맞고 매수도 맞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쭉 올라왔어. 그럼 털면 돼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쭉 내려왔어. 또 매도 포지션 털면 돼요. 자, 변동성 장세라는 게 뚝심만 있으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좋은 그런 장세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시장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일단 미국장 개장 이후에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약한 발언을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나스닥, 다우 먼저 보죠. 다우 지수도 그저께부터 굉장히 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도 상세가 좀 많이 그 올라간 1%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졌는데 한 뭐 0.3% 그렇게 크게 전일 대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늘 하락폭이 좀 더 같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역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보긴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의 그 재선 도전을 위한 그런 발악,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나스닥은 일봉이 틀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행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변동성 장세입니다. 방향이 오르긴 올랐나? 선물은 종가상으로는 일단은 약간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장 막판에 약간 올라서 마감을 했네요. 자, 하지만 실제로 그 주가 지수는 빠져서 끝났죠. 그래서 어제 그 종가 무렵 가격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중인데 역시나 눈치 보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은 기술준이 뭐 전통 산업준이 가릴 거 없이 트럼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중국과의 그 분쟁을 더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도 중국만 떨어지고 홍콩만 떨어지고 정작 미국은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이익을 크게 대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미국은 잘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3대 지수 살펴봤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홍콩 항생지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 보면, 쭉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도 홍콩 역시도 하나, 둘, 셋, 넷, 뭐 4일 정도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이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리고 있죠. 자, 흔들면서 서서히 고점을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장중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에는 단타로 접근해야 됩니다. 쭉 들어가면 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수익 났을 때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면 다시 매도 때리고 수익 나면 청산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아무튼 항생은 트럼프가 오늘 떠드는 얘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홍콩에 좋은 소리 절대로 없을 거다. 그렇게 봤을 때 하락세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관점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